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 최초의 문명을 형성한 고대의 중요한 발명품들을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가 인류 최초의 문명을 형성한 고대의 중요한 발명품들을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단순한 도구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독창성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마치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건축한 선조들의 지혜처럼 말이죠. 가장 단순한 도구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독창성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마치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건축한 선조들의 지혜처럼 말이죠. 바퀴가 없는 세상, 글자가 없는 세상, 심지어 시간조차 수수께끼였던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큰 발견 이전, 현대과학의 등장 이전의 세상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해시계나 첨성대를 사용하던 시절처럼요. 바퀴가 없는 세상, 글자가 없는 세상, 심지어 시간조차 수수께끼였던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큰 발견 이전, 현대과학의 등장 이전의 세상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해시계이나 체험성대를 사용하던 시절처럼요. 수천 년 전에 등장한 이러한 발명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킨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처럼, 혹은 영화가 엔터테인먼트 세계에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말입니다. 온돌이나 한글처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발명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엔 시점 디스턴하인 징야스 한신센신 이러한 발명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킨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구텐베르크 유의 인쇄술이 이게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처럼, 혹은 영화가 엔터테인먼트 세세 이게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말입니다. 온돌이나 한글처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발명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과거로 깊이 들어가 이러한 놀라운 혁신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눔 유적 발굴을 통해 로마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또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 와 같은 고르고친 고대 유물들이 우리에게 역사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과거 더 깊이 들어가 이런 놀라운 혁신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눔 유적 발굴을 통해 로마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처럼, 티토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같은 고대 유물들이 우리에게 역사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기원을 탐구하고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인류 역사에 미친 심오한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고대 그리스의 경이로움, 그리고 현대 세계를 형성한 혁신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입니다. 마치 거북선이나 훈민정음처럼 시대를 앞서간 우리 조상들의 발명품들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기원을 탐구하고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인류 역사에 미친 심오한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고대 그리스의 경이로움, 그리고 현대 세계를 형성한 혁신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입니다. 마치 거북선이나 훈민정음처럼 시대를 앞서간 우리 조상들의 발명품들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약 5조 5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땅이죠. 문명의 요람인 이곳에서 인류 발전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발명품 바퀴가 탄생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이전에는 물건과 사람을 운반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고 사람의 힘이나 짐승의 제한된 능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 없이 산을 옮기는 것 같았을 겁니다. 단순한 원형 물체처럼 보이는 바퀴의 발명은 운송의 혁명을 일으켰고 더 무거운 짐을 더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박한 통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이 초기 바퀴들은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상당했습니다. 마치 집신 신고 다니다가 KTX를 탄 것과 같은 비약적인 발전이었죠. 농부들은 더 쉽게 수확물을 운반할 수 있었고 군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대신 바퀴 달린 전차를 타고 싸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역로는 그 범위를 넓혀 먼 지역 사회를 연결했습니다. 마치 고대의 실크로드처럼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이 니사이 바퀴는 인류를 더욱 연결되고 역동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선다. 자, 이번에는 다시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 볼까요? 문자가 인류의 소통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곳이죠. 기원전 3200년경 수메르인들이 개발한 쇠기 문자는 기록된 역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벳의 조상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대 시대의 가나다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갈대 펜으로 점토판에 쇠기 모양의 기호를 눌러 새겨서 거래 내역, 법률, 그리고 이야기들을 기록했어요. 마치 우리 할머니들이 붓글씨로 쓰시던 것처럼요. 다만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죠. 이렇게 문자는 지식을 보존하고 세대를 거쳐 전달될 수 있도록 했어요. 할머니의 비법 레시피가 전해지는 것처럼, 다만 점토판에 새겨진 형태로 말이죠. 정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야기꾼 한 명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생각이 퍼져 나갔습니다. 장터가 생기기 전에는 점토판이 있었던 거죠. 그 시대의 카카오톡 같은 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쇠기 문자는 문학, 법, 그리고 복잡한 사회를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인터넷의 등장과도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문화적 혁명이었죠. 상상이 되시나요? 아프리카의 젖줄 나일 강은 파피루스를 키워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를 획기적인 기록 매체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두루마리, 그리고 훗날 책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의 책의 조상님을 상상해 보세요. 파피루스는 마치 당시의 외장 하드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법률, 그리고 온갖 중요한 정보들이 저장되었죠. 마치 오늘날 조그만 칩 하나에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담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한 식물인 파피루스는 인류 발전의 열쇠를 품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떠올려 보세요. 파피루스의 위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나일강에 비옥한 평야에서부터 메소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에 이르기까지 고대 문명들은 공통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해답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약 395일의 주기를 가진 천체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추석 보름달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발견으로 그들은 생명과도 같은 나일 강의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달력을 개발했습니다. 농부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장마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기 마야인들도 고도로 발달된 자신들만의 달력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태양, 달, 그리고 금성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달력들은 농업, 정치, 그리고 종교적 활동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틀을 제공했죠. 마치 우리가 TV 편성표를 보고 일주일을 계획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초부터 인류의 생존은 땅에서 나는 식량에 의존해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단군 신화처럼 농경의 시작은 우리 조상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죠. 쟁기가 등장하면서 농업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속을 사용하여 더욱 발전된 이 도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소가 쟁기를 끌면서 농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처럼 혁신적인 발명이었죠. 농부들은 이제 더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호왕랴 증가하면서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촉진되었습니다. 흡사 오늘날의 발전된 도시들처럼 말이죠. 쟁기는 인간의 창의력과 혁신 정신을 상징합니다. 마치 훈민정음처럼 인류의 지휘하되 이안디 안전단처럼 지우티를 보여주는 발명품이죠. 시간, 이 무자비한 힘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삶을 지배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측정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문명의 요람,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인들에게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그곳에서 단순하지만 기발한 발명품인 해시계가 탄생했습니다. 돌나무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해시계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그림자를 들이우는 중심막대, 즉 노몬, 긴 노몬은 표시된 표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이 그림자의 위치가 시간을 나타냅니다. 마치 장영실이 만든 앙부일구처럼 말이죠. 이 정교한 장치는 구조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삶을 조직하는 능력에 있어서 엄청난 도약을 의미했습니다. 해시계 덕분에 초기 문명은 하루를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하했다 하이데데서슴바둠숨나 안기 조다기스 마마니 그리고 노동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원주민들처럼 태양에 따라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진행했던 고대 농경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해시계는 시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고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물시계 그리고 브라질의 일부 원주민 부족들이 사용했던 물시계와 같은 더욱 정교한 시간 측정 도구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소박한 해시계는 열기구 실험으로 하늘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이끌었던 브라질의 천재 바르톨로무 로렌수 드 구스망 신부의 연구처럼 시간의 비밀을 풀어내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을 나타냅니다. 인체는 참으로 복잡하고 신비로운 기계와 같죠. 옛날부터 질병과 부상에 취약했으니까요.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사람들은 고통을 줄이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고대 인도와 이집트 문명에서는 숙련된 의료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수술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놀라운 의학적 진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미라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초기 의료인들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 없이도 인체 해부학에 대한 놀라운 이해와 섬세한 손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 외과 의사와 같지만 훨씬 제한된 수단만 가지고 있었죠. 마취도 없이 수술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허준 선생님처럼 말이죠. 그들은 흑요석과 청동으로 정교한 메스를 만들어 정확한 절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뼈나 금속으로 만든 겸자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조직을 다루었습니다. 오늘날 의학에서도 필수적인 도구죠.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두개골의 작은 구멍을 뚫는 천공술과 같은 시술에 놀라운 정밀도로 제작된 드릴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이 시술의 이유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초기 외과 의사들의 대담함과 숙련된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창의력을 보여주는 진정한 사례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Hij job wauw is. Dat beskaan masindaina. 여기서 이름도 그것이 진짜 닉션. 다 도구들은 외과 수술의 시작, 인간의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치유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여정이죠. 다행히 의학이 많이 발전마브센. 그 누아서를 둘섬는 너로 왔지 셔버자. 길을 찾는 기술, 항해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기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조상들처럼 별, 바람, 그리고 지형을 이용하여 길을 찾아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중국에서는 지구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하여 방향을 알려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인 나침반이 탄생했습니다. 마치 도약과도 같은 기술의 발전이었죠. 초기 나침반은 단순하고 평범한 도구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자화된 철광석인 자철석을 매달아 지구 자기장에 따라 정렬되도록 했습니다. 마치 마법과도 같았죠. 자철석이 자북을 가리키는 이러한 신비로운 특징은 풍수질이나 점술과 같은 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신비한 도구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나침반의 항해 가능성은 금세 주목받았습니다. 선원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였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자철석의 방향과 방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선원과 탐험가들은 익숙한 지형지물 없이도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해로가 열리고
대륙 간 무역, 탐험, 그리고 문화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비당일처럼 말이죠. 이집트의 장엄한 피라미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인상적인 지구라트까지 로마인들은 콘크리트로 건축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혁신적인 장영실의 발명품처럼 말이죠. 그들은 화산재, 석회, 그리고 자갈을 섞어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흡사 떡반죽처럼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아치, 둥근 천장, 그리고 돔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고 콜로세움의 영원한 힘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의 숭례문처럼 굳건하게 말입니다. 콘크리트는 거대한 도로망 수로 그리고 공중 목욕탕 건설을 가능하게 했으며 로마 제국과 그 너머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한류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듯이 말이죠. 모든 문명의 생명줄인 물은 로마인들에게 특별한 도전이었습니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이 소중한 자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강과 우물만으로는 로마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기술자들은 천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수록묘입니다. 이 놀라운 공학 기술의 결정체는 수 킬로미터 벽을 전하바 데른다이스비시즈 가투가반밤다 로마마의 혁신을 상징했습니다. 마치 현대판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중력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수원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갔습니다. 마치 자연의 섭리를 이용한 지혜와 같았습니다. 돌, 벽돌, 그리고 로마의 유명한 콘크리트인 오푸스 카이멘티티움이 이 건축물의 중추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기둥과 석가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분수, 목욕탕, 그리고 개인주택으로 풍부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았습니다. 진정한 천재였던 로마 기술자들은 침전조와 여과 시스템도 고안했습니다. 마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대의 정수 시설처럼 물의 순도와 청결을 보장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최고 수준의 위생과 깨끗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로마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마치 우리나라에 김치냉장고가 등장한 것처럼 엄청났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사회생활의 중심지가 되었고, 분수는 마을의 중앙에 있는 정자처럼 도시 경관을 형성했습니다. 로마의 힘과 공학 기술의 상징인 수록료는 이 위대한 문명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의 생명수 덕분에 번영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젖줄 한강처럼 말이죠. 농업용수 확보는 큰 과제였습니다. 뛰어난 지성인 아르키메데스는 간단하지만 기발한 해결책인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양수기를 발명했습니다. 마치 장영실처럼 놀라운 발명이었죠. 속이 빈 원통 안에서 나선형 날개가 회전하며 물을 끌어올립니다. 이로써 농부들은 현대의 점적 관계 시스템처럼 훨씬 쉽게 밭에 물을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레처럼 힘들게 물을 길어 나르지 않아도 됐죠. 이 장치는 다재다능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정말 다행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농부들에게는 담비와도 같았겠죠. 나무로 만들 수 있었고 다양한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만능 농기구였습니다. 마치
맥가이버 칼처럼 다용도로 쓰였겠네요. 농업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으며 현대에 트랙터가 도입된 것과 비슷했습니다. 농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르키메데스 나선 양수기의 유산은 농업 그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배에서 물을 빼내고 제재소에서 사용하고 곡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으니 정말 유용한 발명품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거북선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네요. 오늘날까지도 그 중요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르키메데스의 천재성을 증명합니다. 인간의 창의력을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발명품으로 오늘날에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 주변 세상을 수량화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충동입니다. 손가락으로 셈을 하던 것에서부터 주판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양을 셀 때 돌멩이를 사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린 시절 손가락으로 셈을 세던 놀이 기억나시나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원전 4000년경에 개발된 주판은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마치 엽전에서 지폐로 바뀌었을 때처럼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간단한 도구는 복잡한 계산을 가능하게 했고 덕분에 상업과 건축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판은 옛날 사람들의 계산기, 말하자면 계산기의 조상과 같은 존재였죠. 오늘날까지도 주판은 인간의 창의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컴퓨터의 진정한 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흙판에서부터 최신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계산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의 정착지가 성장하여 북적이는 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질병은 식민지 시대 브라질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친 흑사병처럼 빠르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인더스 계곡 사람들은 최초의 정교한 하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브라질리아나 팔마스 같은 계획 도시에 비견될 만큼 도시 계획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거리 아래에는 위생과 공중 보건을 개선하는 정교하게 건설된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접근 방식은 오늘날 브라질 일부 지역의 하수 문제처럼 많은 도시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대조적입니다. 역사의 기록에서 화약만큼 심오한 영향을 미친 발명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김치가 한국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처럼 말이죠. 유황, 숯, 질산, 칼륨의 이 혼합물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흡사 한글 창제가 한국어의 역사를 새로 쓴 것처럼요. 9세기 중국의 연금술사들은 불로장생의 비약을 찾다가 우연히 화약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백을 발견한 것처럼 뜻밖의 발견이었죠. 마치 배추김치를 만들다가 백김치를 발견한 것과 같은 우연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불꽃놀이, 즉 설날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파괴적인 잠재력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유수놀이가 처음에는 점술 도구였다가 지금은 명절놀이가 된 것처럼 용도가 바뀐 것이죠. 10세기에는 중국 군대가 화약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고 실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최초의 소위 무기가 탄생했고
전쟁의 모습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이죠. 마치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국어의 역사가 돌이킬 수 없게 변화한 것처럼요.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풍요로운 평야까지 고대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이 항상 이렇게 풍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푸른 오아시스였던 사하라 사막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사막의 도전에 맞서 로마의 수도교에 비견될 만한 놀라운 공학 기술인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마치 고대의 알베르토 산토스 디몽처럼 물을 제어하고 방향을 바꾸고 활용하여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었습니다. 하늘 대신 땅을 정복한 것이죠. 이러한 광해 시스템 덕분에 문명은 대규모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훨씬 이전 시대에 다른 잔 지역의 존대께 쓰진 추어존나 테라저즈했던 광활한 르네부르거 하이데의 들판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식량 생산량 증가와 안정적인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졌고 마치 무역을 통해 번영했던 중세 독일 도시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관계 농업을 기반으로 도시들이 생겨났고 이는 위대한 문명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리베크나 브레멘과 같은 중세 한자 동맹 도시들의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광활한 우주부터 복잡한 원자의 세계까지 숫자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연론, 이 단순해 보이는 숫자는 실은 심오한 지적 도약을 의미하며 인간의 추상적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른 고대 문명들이 없음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고대 인도에서는 서기 5세기경에 연일이라는 독립적인 숫자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불교의 공공 사상처럼 말이죠. 점이나 원으로 표현된 이 혁명적인 개념은 값의 부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이전 숫자 체계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옛날 로마인들처럼 계산해야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리 표시자이자 숫자 그 자체로서의 연원은 수학의 잠재력을 폭발시켰고 더 복잡한 계산과 대수학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연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십진법의 기초가 되는 연은 우리가 큰 수를 쉽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부터 시간을 측정하는 것까지 연은 현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쓰임새를 넘어 연의 발명은 인류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무한함을 파악하며 물리적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부터 원자까지 숫자는 우리 우주의 근본입니다. 단순한 점이나 원으로 표현되는 예로는 고대 인도에서 탄생했습니다. 예보는 수학의 혁명을 일으켰고 복잡한 계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필수죠. 참 PG로 니데시다 신티레다 블라자에자 베이스 고대 이집트의 드넓은 사막에서부터 로마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유리는 그 아름다움과 다재다능함으로 문명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마치 화려한 유리 모자이크로 장식된 로마의 목욕탕을 떠올려 보세요. 기원전 삼성성 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유리 제작은 모래, 소다회, 석회를 이용했습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평범한 재료를 귀중한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신비로운 변화였죠. 마치 우리 조상들이 김치를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놀라운 발견이었을 겁니다. 이 혼합물은 냉각되면서 독특한 물질로 변했습니다. 초기 장인들은 구슬, 부적, 그리고 정교한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보석처럼 귀중한 물건들이었죠. 마치 장인들이 섬세한 자개 공예품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금속 산화물을 첨가하면 선명한 색상을 만들어 유리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련됨을 더한 것이죠. 마치 천연 염색으로 아름다운 색을 내는 한복처럼요. 유리 제작 기술은 널리 퍼져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김치가 있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독특한 유리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에서는 유리 불기 기술이 발달하여 섬세한 그릇과 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황제 연회장에 차려진 이러한 유리 제품들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고려 청자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유리창은 집과 건물에 빛을 들였습니다. 오늘날 정우의 발명만큼이나 혁신적인 일이었죠. 마치 한옥에 창호지를 바르는 것처럼 빛을 소중히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유리불대는 유리 생산에 혁명을 일으켜 더 큰 제품을 만드신다. 의심할 여지 없이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마치 농기구의 발달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유리는 고대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그들의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위와 혁신을 상징하는 귀중한 재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반도체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초기 유리 제작자들의 유산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수공업에서 현대 산업에 이르기까지 유리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도자기 기술이 발전해 온 것처럼 말입니다. 창문에서 렌즈에 이르기까지 유리의 영향력은 지속적입니다. 세상을 바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꿔갈 물질입니다. 마치 한글처럼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세 유럽의 화려한 테피스트리에서부터 동양의 아름다운 비단에 이르기까지 옷감은 오래전부터 그 아름다움과 실용성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삼배를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계식 배틀이 등장하기 전에는 옷감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실을 한 올 한 올 손으로 엮어야 했죠. 마치 옛날 어머니들이 한 땀 한 땀 수놓던 조각보처럼 말입니다. 페넬로페가 자신의 수의를 짜던 인내심을 상상해 보세요. 배틀의 발명, 즉 날씨를 고정하고 CC를 엮어 넣는 틀은 섬유 생산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배틀은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원료를 필수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창의력을 발휘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옛날 사람들이 디딜반가로 곡식을 찧어 떡을 만들던 것과 같습니다. 배틀의 기본 원리, 즉 직각으로 교차하는 실로 천을 만드는 원리는 수천 년 동안 놀랍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독대처럼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배틀 자체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수많은 변형과 개량을 거쳤습니다. 마치 김치가 지역마다 다른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허리띠 배틀에서부터 복잡한 무늬를 만들 수 있는 자카드 배틀에 이르기까지 배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섬유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초기 지도를 통해 길과 경로를 기록했습니다. 마치 옛날 보부상들이 지도를 만들어 전국을 누비던 것처럼 말이죠. 바빌로니아인들의 우리 해방 한나인들은 우리가 할고 이들이 아입는 가장 오래된 지도 중 일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토파는 지도 제작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는 불의 발견만큼이나 인류에게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마치 단군 신화처럼 세상의 시작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였죠. 이 지도들은 세상을 시각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당시에는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흡사봉수대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획기적인 수단이었을 겁니다. 수학은 그 우아한 논리로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기둥이었습니다. 마치 주춧돌과 같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기하학의 핵심입니다. 마치 김치의 배추처럼요. 피타고라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이 두 직각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 정리는 피타고라스보다 훨씬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글이 존재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빌로니아인들과 이집트인들은 현대의 엔지니어와 측량사들처럼 건축과 측량에 이 정리를 활용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나요? 이 정리의 보편적인 원리는 마치 한글처럼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만국 공통어와 같습니다. 바퀴의 발명으로 운송혁명이 시작된 이래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준 문자의 발달, 그리고 기하학의 비밀을 밝혀낸 피타고라스의 정리 발견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의 창의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합니다. 마치 석굴암이나 첨성대를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말이죠. 필요, 호기심, 그리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열망에서 비롯된 이러한 고대의 발명들은 하는들은 초기 무아탐대의 야기르서디멍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흡사 온돌에서 보일러로의 발전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혁신의 유산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 우리가 사는 건물, 우리가 이용하는 기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핵심에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훈민정음이 한글의 바탕이 된 것처럼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우리는 과거의 업적에 감탄하고 혁신 정신에서 영감을 얻어 수천 년 전에 시작된 발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흥미로운 역사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사랑합니다.